가. 오케이. 오케이. 오늘 사고 날 거야. 아, 그래 빨리 진행해, 빨리 진행해. 무슨 사고? 사고 낼 거라고? 아니, 뭐 해야 되는지 구호 할지가 기억하고 있어 지금. 구? 저 독한 승부 아니었어? 어우. 나 여기다 빨간 글씨 써놨어. 빨간 글씨 써있잖아. 까먹을까봐. 지역 이슈 독한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 시즌 2 김태중입니다. 오늘도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시즌 2 방송이 이제 처음 나갔잖아요. 네, 네. 뭐 변호사님은 터줏대감이시니까 주변 반응을 늘 뭐 이렇게 모니터를 하실 것 같고 교수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일단 하시는지. 몇 분께만 몇 분께만? 카톡으로 몇 분께만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모니터링을 부탁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우선 최변께서 아주 달변으로 스피디하게 아하. 끌고 나가는 게 굉장히 아, 좋다. 아 변호사님 칭찬이. 전의를 삭감시키는 거. 전의를 불태우고 나와. 다이내믹 그 부분이 아, 너무 좋다 이런 좋다. 평이 많았습니다. 아 네. 주변에서 혹시 교수님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더 잘생겼다. 아니 이렇게 좀 해주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약간 잘생긴 알겠습니다. 사람들 특징 B형 남자. 이게 무슨 국감장입니까? 서로 덕담만 주고. 아, 그래요? 신랄하게 비판할 때 해야지. 네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충청북 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3년 만에 있었다고. 그렇죠. 네네. 뭐 단연 쟁점 사항은 강호축 개발 또 KTX 세종역 신설 논란 이 부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국정감사 국감 말말말 이 부분을 좀 엮어보겠는데요. 어떤 얘기들을 어떤 의원들이 어떤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분석도 좀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10월 8일 날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와 10월 16일 날 있었던 국토위 국감에서 국감. 대부분의 의원들 이해찬 대표나 아니면 여야를 불문하고 대부분 의원들이 이 강호축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후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대표적으로 뭐 지지 후원뿐만 아니라 말의 성찬도 넘쳐났어요. 네, 말의 성찬이 넘쳐났죠. 홍철호-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다른 당 의원인데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강호축이 이시종 지사로 인해서 강호동만큼 유명해졌다. 이런 말도 하고. 대부분의 언론의 그 머리글 제목에 지금 요 홍철호 의원 발언이 제목으로 뽑힐 정도로 어지간하면 야, 근데 강호동만큼이나 유명해. 아니 국감장이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아, 되게 더 보면. 있습니다. 더 있어요? 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윤영일 의원 같은 경우는 강호축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 강호축의 영통은 저작권? 누가 만든 브랜드냐? 이러면서 이시종 지사를 엄청나게 축소했어요. 이야, 그래요. 정동영. 그날 선거 달인 정치 대선배 뭐 예. 충청권 어른 이런 아주 통상적인 말도 있었지만 정말 이게 국감장인지 아니면 무슨 저 칭찬을 위한 말의 성찬자리인지 네, 일반 헷갈릴 정도로. 시청자분들도요. 자세히는 몰라도 국감이 어떤 자리다라는 건 대충 알잖아요. 아, 그럼요. 중요하게 우리 충북이 과연 잘해온 일, 못해온 일,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형사 처벌까지도 의뢰하고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굉장히 엄중한 자리죠. 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강호동 얘기했던 홍철호 의원, 그 경기도 김포가 아마 지역구인가 치킨. 그러시던데. 네. 근데 그분이 국감을 경기도 하려고 했는데 저 이시종 의원의 이시종 지사의 능력 때문인지 충북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국감이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상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하죠. 근데 어떻게 공무원들도 다 피하고 싶어 하죠. 국감을 유치를 합니까? 그건 그리고 그거를 이시종 지사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충북을 정말 최대 홍보회장, PR의 장으로 만든 국감이? 또 만들기 위한 그런 걸로 유치했다고 그러면 정말 그건 이시종 지사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시종 지사도 이번에 강호축을 가지고 엄청 띄우려고 국감을 유치했던 것 같고 이 국회의원들 발언들 중에서 이시종 지사를 축해주는 거는 정관예우 차원에서 그래도 전에 국회 동료였으니까 정관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좀 너무 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감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한 것 같아요.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사실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3년 만에 열리는 충북도 국감이니까 그동안 민선 6기 때 이시종 지사 시절 때 실책이 너무 많았잖아요. 많았죠. MRO나 이란 투자 유치 실패, 충주 에코폴리스 실패, 여러 가지 이 실패가 자리에서 있기 얼마나 때문에 얘기 많이 했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게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고 국감이 바로 그런 자리가 네. 돼야 되는데
덕담만 주고받고. 아,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시영 지사가 능력이 있는 건 맞네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디테일에 강했죠. 입구에서부터 예. 일종의 마스코트 그런 저기를 쭉 그렇죠. 세워놓고 그동안 각 개별 젊은데 실력도 좋아. 이런 행동까지 개별 해가지고. 의원님별로 잘한 것들 말풍선 달아서 막 이렇게 해놓고 하다 보니까 벌써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들어가신 거죠, 의원님들이. 그 국회의원들한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뭐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걸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 부분은 전략 전술상 충분히 저희 충북 입장에서는 괜찮다? 괜찮을 수 있는 아, 거죠. 괜찮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 국회의원이었다면 당장 치우라고 할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피감기관이 이 접대에 비슷한 거잖아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적절하지 거죠. 않다. 하는 쪽이야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네. 받는 쪽에서는 자신들의 의무나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서 치워라. 당장 했어야죠. 그게 의원이 기본 자세죠. 네, 맞습니다. 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국정감사인데 당정 협의하는 것처럼 예산만 요구하냐, 피감기관으로서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일침을 놓았는데 이 일침은 맞긴 맞아요. 민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한 건 맞지만 방향이 틀렸죠. 잘못한 건 충북도가 아니라 예. 국감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거죠. 의원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맹물 국감이라는 등 말만 오간, 탐참만 오간 그런 국감이 돼버린 거죠. 네, 네. 이건 도민으로서 시민으로서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하는 이유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행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라고 하는 건데 전혀 비판도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담은 나중에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의 도움을 셉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유가 너무 간단하죠. 이해관계가 모두 맞아 떨어졌다. 이해관계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의 성찬 말말말 우리가 정말 국감이라는 게 엄중하게 잘된 거 못된 거 속속들이 따지고 물어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그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갈 건 예, 풀어나가고 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전국 각지에 있는 의원님들이 오시는데 모두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세종역 KTX 세종역 신설 논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국감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죠. 네네. KTX 세종역 신설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말말말 우리가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데 아무 말씀들이 없으셔서 오히려 이시종 패싱, 한범덕 패싱, 충북 패싱, 오송 패싱 지금 수많은 지역 언론들에 나오고 있지만 한범덕 시장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신다. 의회에서도 수도 없이 지적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최소한 우리 스스로 패싱을 자임하고 있다. 다 꿀먹은 벙어리다. 실제 꿀먹은 벙어리냐라는 말을 아주 강력하게 엊그제 예. 이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호남 의원이시죠. 한마디 하니까 예. 이제 민주당 한국당에서 난리가 났죠. 바른미래당 당신들은 그러면 이 KTX 세종역 설치를 찬성하는 거냐 하니까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에서 이런 정치 논리 앞에서 삼선의 충북지사, 충북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며 이해찬 당대표 앞에 충북도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낼 배짱도 없냐라고 이렇게 한마디 또 했죠. 이야.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말말말 중에서 세종역 설치 여부는 충청권 시도지사 합의에 따르겠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이게 청주에 와서 하신 얘기예요. 예, 맞아요. 근데 일부 호남권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세종역 반대는 충북도의 지역 이기주의다. 그다음에 충북도가 원대한 강호축을 주장하면서 쫀쫀하게라는 표현을 하면서 세종역 반대를 하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당히 기분 얘기라고 나쁘게. 하는데 예. 사실은 이 오송 분기점이라는 것은 10년 전에 국가적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변경하자. 10년 전에 결정된 국가적 국민적 합의 사항을 변경하자는 거 하고 그다음에 수천억, 수조 원이 들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 자기 지역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바로 지역 이기주의고 쫀쫀한 결정이죠. 그렇죠. 오히려. 주승용 의원이 여수 출신 분이거든요. 이런 여수.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수도에 기차역 하나 없는 행정수도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수입니다, 이분이. 예. 자, 그럼 그걸 진정으로 세종을 위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일이죠. 자, 지금 왜 이 부분에 호남 출신 의원분들께서 이렇게 나서느냐. 잠시 후에 한번 천기누설. 점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말말 그러면 이 정도는 하고 왜냐면 좀 더 하고 싶은데 얼른 그 천인소를 듣고 싶어서 저도 궁금한데. 지금 강호축 개발 문제, KTX 세종역 신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충북은
적절하게 잘 타당성 있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저는 충북도 대응을 거론하기 이전에 청주시의 대응을 말하고 청주시의 싶어요. 대응 아까 충북도보다 더 당사자는 사실은 청주시거든요. 아까 무건수행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그 하시는데 김영기 시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한범덕 시장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무건수행 중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실제로 그다음에 무건수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 참석했으면 예. 시장 대표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명이라도 했어야지. 그렇죠. 뭐 하고 있냐라고 비판했는데 사실은 충북도는 그나마 어떤 대책이라도 하고 대응이라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뭐 대책이라도 내놓긴 했는데 한 시장님은 도대체 무대응 무건 수행 중이신 것 같았어요.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제는 뭐 의원님들 만나보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무건 수행 중이었죠. 어떠세요? 한 말씀도 안 하셨죠 실제로. 예. 무건수행이라고 잘 표현하셨는데 저는 강호축의 경우에 강호축 빨대 조심. 강호축 빨대 조심? 강호축이 뭘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강호축이라는 건 아까 말씀 다 나눴듯이 충청,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충청 그리고 호남, 강원 강원도. 이해관계가 잘 맞습니다. 예. 의원님들. 그러면 강호축은 저는 받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높다. 봅니다.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예. 어떤 그 성공의 역설이죠. 강호축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는 다른 사업을 상당 부분 놓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다면 세종역도 거기에 살짝 들어가는 예, 세종역도 마찬가지로 놓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호축 빨대 조심. 특히 강호축에 우리가 예타 면제를 주장하잖아요. 예, 예비 잘 타당성.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예타 자신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예타 받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 선례들이 많고 예타 면제 사업을 신청해라 라고 받고 있지만 예. 정말 자신 있다면 예타 면제를 우리가 신청할 이유가 없죠. 아, 그게 또 그렇게 논리가 네. 됩니까? 그러면 예타 면제를 받고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여기서 최고의 명분이 뭐였습니까? 국토 균형 발전. 균형 발전.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따내려면 우리 충북도민의 총궐기나 똘똘 뭉치는 힘이 필요하죠. 예. 그걸 나쁜 쪽에서 보면 떼법입니다. 떼법. 나쁜 쪽으로 반대편에서 보면 떼법입니다. 예. 그러면 그 과연 똘똘 뭉치는 그 전제 예. 이런 부분이 선결이 돼 있느냐 아. 이런 디테일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타 문제 얘기가 헌법 나왔다 위에 있다는 그런데 때법. 예, 예. 예,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경제성이 없는데 다만 지역 교배이나 뭐 정책성에 의해서 예타 면제를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는 니들 예타에서 깨지지 않았냐, 예. 예타 없다고 결정났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그렇죠. 엄격하게 예타 잣대를 니들은 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논리적인 좀 모순이 있죠.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개발 더 차원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강호축을 이제 계속 지난 지선 때도 이제 이슈가 됐는데 예. 강호축을 통해서 과연 우리 충북이 얻을 건 뭐냐?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건 큰 틀의 이슈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디테일로 가서 우리 지역, 그러니까. 우리 충북에서 얻을 이익이 뭐냐? 가장 중요하죠.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호남 분들이 이 X 로드에서 예. 이 기차를 타고 강원도, 강릉 예를 들어서 속초에 관광만 갔다, 진화만 갔다 하면 우리는 아무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충북에 무엇을 떨어뜨릴 거냐? 아하, 맞아요. 이 부분인데 예. 여기서 이제 지사님께서 이것도 이제 말의 성찬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백두대간 쉼터를 말씀하셨어요. 4차 산업혁명 백두대간 예, 쉼터. 그러니까 이 강호축 개발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백두대간 쉼터를 개발해서 관광 수입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금방 와닿지 않죠, 그죠? 잘 모르겠 좀 한번 예,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고 과연 여쭤봐야 강호축으로 우리 충북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충북에 뭐가 떨어질 건가 이런 부분에 디테일을 좀 더 보강해서 도민들께 우리 신 교수님 도지사 출마하시는 건가요 또? 4년 후에. 아, 예.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아니 제가 들어요. 이제 한참 아무래도 생각을 해야 심층 연구를 해봤었으니까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그때 토론도 좀 하셨던 네, 그렇죠. 적도 있었었고. 그러면 사실 아까 그 천기누설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천기누설을 합시다. 이제 좀 풀어놓으시죠. 뭡니까? 천기누설 예. 예. KTX 세종역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 바른미래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에이. 아주 농후하다. KTX 세종역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호남권 그렇죠. 의원님들이 세종역 신설이나 아니면 단기선, 호남을 위한 단기선을 주장하는 건 맞는데 그게 정기 개편하고 어떤 이건 아마 아닐 거예요. 어떤 지금 연결이 될까요? 그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멘트는 아니시겠죠? 최근 박지원 대표 페북에 예. 뭐 나와요. 직선 노선 세종역 신설. 이걸 맨 처음에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이라는 분이 마치 그냥 지나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선발대, 그죠? 저희는 지역 논리로만 뭐냐면 주로 세종에서 주장한 것이 서울의 교통, 그다음에 시간, 예. 길에서 뿌리는 시간 이런 그렇죠. 것들이 공무원들이 너무 비효율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호남 의원님들이 무소속 의원이름을 뚝 던졌고 좀 있다가 주승용 의원 바른미래당이죠. 국회 부의장이 뚝 던졌어요. 예. 좀 있다가 김동철 의원이 집합을 시킨 건지 뭐 같이 뜻이 의기투합이 된 거죠. 정동영 의원도 한 말씀 하셨고 전체가 아침에 7시 반에 조찬을 하면서 호남 의원 상당수가 소위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들이 모이셨어요. 자, 그분들 리얼하게 그분들이 다음번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상태라면 거의 좀 당선 가능성이 없죠. 어렵다고 봐요. 그분들 해당 지역에 강력한 민주당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예, 심지어 오늘 최근 그 모임 자리에 김관영 원내대표 등등 젊은 주자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목소리가 한결같이 나왔습니다. 재밌죠? 하나 거꾸로 생각해봐요. 광주에 무엇을 설치한다? 쉽게 통일되겠습니까? 좀 어렵죠. 전주 분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주에 뭘 만든다? 광주 분들이 광주 동의합니까? 예, 예. 거꾸로 다른 동네에 있는 스루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교수님 주장은 민평당이나 바미당 무소속에 있는 호남 출신의 의원님들이 이번에 세종역 신설이나 그 단기선, 호남 단기선을 주장을 하면서 다 민주당으로 갈 거다. 느슨한 아니죠. 당장 가는 게 아니죠. 느슨한 연대고리를 하면서 잽을 던져보다가 가장 강력한 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좋은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세종역하고 새만금. 그 새만금은 단순히 뭐 무슨 전북 개발이다 이런 이슈를 지나가니까요. 그거보다 넘어가니까 그렇게 던지면서 가다가 해만금은 공항 얘기하는 건가요? 해만금 공항? 공항 및 배후 부지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느슨한 연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따낼 수 있다는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걸 따내는 거를 매개고리해서 민주평화당의 국민의당 갭니다. 그래서 평화국민당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이분들이 6분이 모질라죠. 지금 이거에 주장하고 같이 가세하는 무소속과 바른미래당의 호남 출신 의원들을 합치면 이미 8분 이상이 넘어갑니다. 거꾸로 그렇게 되면 교섭단체도 가능할 수 있고 KTX 세종역이 거기까지 가요. 그럼요. 근데 얘기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건데 이미 그 정계의 예측이 아니라 본인이 시작하시는 것 같아. 그럼 방위당이 깨져서 어떻게 자유한국당에 다시 또 깨져서 이쪽으로? 저는 뭐 일체 어떤 진영 논리로 이걸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충북이 대응해야 되는 본질적인 모습이 지금 많이 분산되어 있다. 즉 우리는 지역 이슈 그 세종의 공무원들 비율, 뭐 시간, 거리, 비용 이런 것들로 대처를 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강호충 논란과 이게 맞물리면서 정치 논리로 변질됐고 정계 개편 논리로 분명하게 확대된다. 네, 단언컨대 이걸로 인해서 바른미래당의 정계 개편 분명히 일어난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 저는 확신합니까? 100%라고 생각합니다. 100%. 네, 그 흔들림에 대해서는 100%. 다만 시점과 명분을 어느 시점에 고추 세울 거냐, 그 타이밍만 혹시 남았죠. 모르니까 1, 2% 정도 조금 아닙니다. 남겨놓는데 이거는 그럼 도가 이걸 지금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정계 개편 이슈까지는 아직 그 누구도 쉽게 간파하지 못했다. 일단 형실 정치 말고 저는 예. 뭐 이론의 정치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 정치학자 중에 유명한 사추 슈나이더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슈나이더는 들어본 것 같아요, 정치를 슈나이더.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급격하게 바꾸는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은 갈등의 치환이라는 거 있거든요. 갈등의 주체나 내용과 범위를 바꾸는 거거든요. 처음에 세종역 신설 문제가 세종역을 신설하냐 마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종시와 충북도 간의 갈등을 했는데 이제 호남권 의원님들이 대다수 참여를 하면서 분기역 재조정 문제, 오송 분기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안역으로 재조정하는 문제까지 번지면서 충북도가 고립이 되고 호남과 이제 충남도 거의 가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종 이렇게 연합 세력이 됐기 때문에 충북으로서는 엄청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됐고 그다음에 10년 전에 결정된 국토 개발의 종합계획 자체가 기본계획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버렸어요. 이제 상황은 충북도 이시종 지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단합된 그 어떤 변화되는 목소리를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처음에는 오송역을 그대로 분기역으로 두고 세종역으로 가자. 예. 세종역을 신설하자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랬죠. 그런데 벌써 여기서 이제 22km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공주 장기역이 22km밖에 또 안 돼요. 22. 그럼 이제 44. 저속 처리되는 예, 거죠. 예, 예. 최하 57km가 확보돼야
이 고속 예타에서 처리, 예. 사업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논리로 이제 옹색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이 대동단결해서 호남 의원들께서 갑자기 아까 최 변호사님 10여 년 전에 설정된 대로 천안역을 분기로 해서 직선 노선으로 바꿔버리자. 천안에서 세종으로. 상황이- 이거 누구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은 충북도나 충북의 민주당 충북도당이 그 너무 지역적인 거에 주제에 함몰돼 있던 것 같아요. 세종역이 만들어지면 오송역은 간이역이 된다 이런 논리에만 빠져가지고 이게 전국적인 시민들의 공감대를 못 얻고 그 다음에 지역 간 이기적 갈등으로만 부각시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외부에서 볼 땐 그거로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세종역이 그 아무런 시직도 없다 사실은. 그리고 고속철 KTX의 근본 취지에도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전국적인 이슈로다가 주장을 그 문제점으로다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송역과 세종역 이렇게 지역적인 주제로만 갈등을 하니까는 공감대를 못 얻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지역적인 걸로 할 때 대표적으로 22km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예. 지금 오송에서 세종까지 택시비가 한 28,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예. 시간으로 밟고 가면 한 15분, 천천히 가면 20분 정도 걸립니다. 예. 근데 이들이 세종역을 놨을 때 실제 전략되는 시간은 8km죠. 예, 8km 떨어져 있습니다. 저 행정관청을 기준으로 했을 예, 때. 예, 예. 그래서 약 2분에서 5분 정도 당겨지는 거예요. 아, 실질적으로, 사실상 따져보면 실익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남쪽에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갔다 왔다 그러니까 지금 2분의 올라오는. 실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직선 천안서부터 익산까지 직선을 온다 그러봤자 5분 정도 실익이거든요. 단지 2분과 5분의 실익을 위해서 그것도 불분명한 실익을 위해서 수조 원씩 들여서 새로 한다는 거.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소름이 끼치냐면요. 도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런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행정 집행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한 발 빼고 있었고 시민단체에서도 아 우리가 지금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반대하는 거죠. 근데 이거밖에 없었는데 도에서- 이 와중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막 뭐 이거는 거대하게 아까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최변 한 가지만 더 다른 측면으로 한번 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게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본 도시 그림입니다. 예. 예. 그림에 보시다시피 세종은 구조가 3등분을 해보면 북쪽부터 3등분을 해보면 우측은 약간 녹지대입니다. 예. 가운데가 행정관청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서쪽이 서세종이 다 주거지역입니다. 자, 저는 본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능?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본능을 거슬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을 할 때 제 밑에 파견 나와 있던 서기관, 사무관급, 서기관급 이하의 중앙공무원들이 다 이제 거의 다 세종으로 이사를 갔어요. 예. 특별 분양을 받았어요. 아파트를. 어디에 아하. 받았습니까? 서세종? 서세종에 주로 받았죠. 어머나. 받았죠. 자, 아. 자 인간의 여기까지만 본능. 들어도 일반인들은 그렇죠. 대충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여러 가지를 다 타당성 따지고 모든 것들을 국토 균형 발전 따지고 하는 걸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정의로운 관점으로 다 시작은 될 겁니다. 그러나 왜 그동안 제2경부고속도로 또 지금 KTX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에서 지하철역 하나 집 근처에 생기면 집값 얼마 뜁니까? 제가 본능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토크의 주제의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 서대정 속으로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일단 고속 집 팔고 빨리 그쪽으로 가세요. 이시종 지사나 민주당 충북도당은 그 세종역 신설은 막을 수 없었다. 아니면은 그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나 처음부터 그렇게 좀 의심되는 정황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생각이 처음부터 비공식적으로 항상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 그 관계자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예. 신중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최근엔 또 완전히 바뀌었어요. 현실적인 출구 전략을 찾아보자라고 비공식적이지만 아하. 이거는 아마 처음부터 저는 이시종 지사나 충북도당 같은 데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시민들과 다른 생각을. 아, 세종역은 아무리 우리가 반대해도 좀 어려울 것 어려울 것 같고 뭔가 대가를 찾자거나 그러려면 강호축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뭐 예, 이런 뭐 말씀이신가요? 그런 식의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본인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시민들은 절대 반대거든요. 절대 다수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지지를 구하거나 아니면 반대면 물러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국회 분원의 오송 설치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제가 던져놓은 거는 3월 달에 제가 특별 기자회견했는데 최근에 언론에 올라오더라고요. 아, 대한 그러니까. 가운데서. 아. 뭐냐면 상생발전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다면 오송역 개명 문제도 그런 큰 틀에서 다시 봐야 될 시점이 됐고 거기까지. 아까 이제 대가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진짜 못 막는다면 수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 가운데 이런 큰 틀의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럼 저희는 진짜 무엇을 취할 것인가도 아까 그런 꿍꿍이가 진짜 있다면
도민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이해 구할 건 구하고 뭐 석고대죄 할 게 있다면 하고 지금이라도 합의 해야 과정을 좀 된다. 거치고. 해야 이게 뭐 된다. 시민의 어하다가 대표로서 놓치면 당연한 거죠. 어하다 놓치면 저희는 충북은 뭘 걸지? 그러니까요. 그 다음번 그 여기가 그 작가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러면 충청권 공조는요 퀘스천 마크 이거 충청권 공조는 어려울 것 이미 같고 무너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지금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네. 야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고 네네. 우리는 충북 입장에서 뭐 무엇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셔요. 8개 저 부강면 8개 리를 떼줬잖아요. 예, 세종시 세종에. 쪽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공사를 2,500억 이상을 충북이 받는 걸로 했는데 뭐 어떤 연유인지 그게 다 깨지고 아무것도 이제 그 받은 게 없었잖아요. 예. 그 뒤로 우리가 세종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럼 인접 지역 간의 상생 발전이라고 우리가 큰 틀에 이제 어떤 슬로건 형태의 네. 말로만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상생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과 오송은 사실상 뭐 행정구역으로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다 경계면이 10km 이내에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서로 정말로 상생할 수 있는 게. 오히려. 그럼 당장 지금 예를 들어 세종역 같은 경우도 예. 단호하게 세종시에서도 비용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 비용 얼마든지 지금 이제 BRT 이런 시설도 예, 잘 돼 있고 예, 하기 예, 때문에 예. 택시 요금 인하까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전체적인 관점 이런 거에서 대승적으로 협력할 때가 됐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요구를 해서 다른 호남 의원들도 좀 엄색하게 만들어야지 자꾸 우리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왜 이걸 시민단체 영역으로 납둡니까? 아하. 저도 오송역 앞에 가서 띠두르고 뭐 외치고 했지만 아하. 이건 단순히 시민단체들로만 해서 거대한 정치적인 영역을 막기는 어렵다. 저는 뭐 대책보다는 상황만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대책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면 충북도의 힘, 충북의 의원들의 힘 전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체적으로 나서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시종 지사의 원래의 생각은 강호축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오송을 집중 부각시켜서 세종역 주장을 무마시켜 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 호남권 의원이 대거 가세하면서 뭐 천안 분기점역을 주장을 하고 세종역을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판이 너무 커졌어요. 갈등이 이제 치환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양순이 될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이 시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청주 시민들이나 충북 도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상황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자리에서의 어떤 한판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교수님이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끝내기 한판. 네. 강호축 아까 빨대 조심하자. 예. 그다음에 세종역 정계 개편 이거 천기누설이지만 정말 우리가 큰 틀에서 조심하자. 예. 그리고 말말말해서 혀 안에 도끼 있다라는 속담 아시죠? 예. 화종 구출. 어허. 잘 입에서 몰라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화종 구출. 혀 안에 도끼 있다. 입에서 모든 화가 시작된다. 그러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하시는 분들, 행정하시는 분들 말말말 정말 우리 국민들 민생 생각해서 조심해서 하자. 아, 알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일거양득하신 것 같아. 강호축, 그 이시종 지사의 강호축을 비판하면서 지사 선거에 나갔던 그 결기를 보이고, 그다음에 세종역을 하면서 정계 개편돼야지 빨리 어디 가실까. 두 가지 얘기를 새로 만들라고. 저는 집사광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갈량이 정치의 근본은 여러 사람의 좋은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세종역 신설 문제, 그다음에 그 천안 분기점 이 논쟁으로 여러 뭐 자치단체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면서 갈등이 너무 커졌어요. 이제는 충북도가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충북도민, 청주시민들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광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 불꽃 토크 대결이 펼쳐질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